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마감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요, 오늘 좀 벌었습니다. 1112만원입니다. 해서 플러스 82만원입니다. 하루에 버는 수익으로 이렇게 80만원씩 나온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배팅을 과감하게 칠 때는 하루에 100만원 넘게 막 벌 때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정말 조심해서 매매를 했었는데요. 오늘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뭐 종목당 50만원, 100만원씩 분산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출발부터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었고요.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거의 뭐 약간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제발 수익만 냈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 80만원 수익 나오니까 이를 악물고 오늘은 하루에 100만원을 한번 찍어보자 이러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탐욕 아닌가 싶습니다.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이 꿈도 꿀 수 없는 수익이었습니다.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늘 손실만 보지 말자 이랬는데, 이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시점이 되니까 100만원 못 버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렇게 이제 또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오늘 출발은 좋았고요.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게, 들으시는 분마다 또 이 듣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설명을 쭉 해보겠습니다. 들으시고 약간 뭐 의문이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합니다. 자,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일단 지난밤에 나스닥 지수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 날이 왔습니다. 연준에서 11월 금리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3일 새벽에, 미국은 이제 우리 새벽에 이제 미국이 장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래서 11월 3일 새벽에 연준 회장이 금리 발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1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하고 11월 2일 내일 저녁까지도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날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현재 뉴스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 0.75포인트냐 0.5포인트냐 뭐 대충 요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0.5포인트로 갈 것 같습니다. 0.75포인트 가기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가를 잡겠다, 이거는 이제 의지가 있으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올린다, 이런 게 명분이 되는데, 뭐 영국을 비롯한 많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지금 강달러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미국에서 그걸 무시하고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눈치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보름 전인가 그 전에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경제가 견조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봐도 우리는 석유 팔고 곡물 팔아갖고 막대한 돈이 들어오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 막 올려도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공장에서 안 만들어내도 그냥 석유 팔아가지고라도 돈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괜찮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따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금리를 올리면
그 막대한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죠. 그래서 금리 격차가 생겨가지고 달러가 자꾸 강해지는 이런 쪽의 어떤 흐름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눈치 보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방국을 무시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치는데 유럽에 뭐 영국을 비롯한 이런 그 자기 미국의 우방국들이 힘겹게 올겨울을 어떻게 버틸까 하고 이렇게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영국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강달러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너가 죽든지 말든지 뭐 영국이 쩔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그러고 금리 올려버리면 이건 그 우방국 간의 어떤 그 공조가 깨질 수 있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눈치 보여서 미국 입장만 고려했다면 0.75포인트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나라 눈치를 봐서 연준의 금리를 0.5포인트로 갈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0.5포인트 발표를 만약 한다고 쳤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0.5포인트가 발표가 되면 시장은 상승적으로 그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일봉으로 보면요. 나스닥은 뭐 별로 못 올랐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0.5포인트 해갖고 만약 호재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올라가기는 좀 벅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을 봤을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스닥은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 연준에서 11월 3일 새벽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할 때 0.5포인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0.5포인트를 했을 경우에 0.75가 아닌 것에 대한 그 안도감으로 그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술주들이 많이 이제 타격을 받죠. 지금 이 못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갖고 다우지수는 올라가는데 이게 기술주가 못 올라가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연준에서 금리 발표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은 상승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지난밤에 미증시가 나스닥 1%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를 보시면 코스닥이 0.68% 올랐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3분봉입니다. 안 밀리고 계속 밀어 올려가지고 장 끝까지 이토록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거 올라간 폭은 크지 않았지만 코스피는 얼마나 올랐죠? 코스피는 1.8% 올랐네요. 다우가 많이 올라가니까 얘는 많이 올라가는 거고 나스닥하고 키 맞추기 하려고 이제 코스닥은 적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그 코스닥이 오늘 올라간 건 0.68%지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위쪽으로 돌렸다는 이게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행보하면서 눈치 보기를 어떻게 미국 증시하고 박자를 맞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위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11월 3일 날 새벽에 미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눈치 보기를 할 거란 얘기죠. 얼마로 금리 인상할지를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도 0.5포인트 정도 가지 않겠나 하는 것도 예상일 뿐이지 연준 의장이 무슨 말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연준 의장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많이 오르기도 그렇고 많이 빠지기도 그렇고 횡보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1월 3일 날 연준 금리가 0.5포인트로 잡힌다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상방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 풀배팅 해가지고 질렀고요. 그 다음 어제도 마찬가지로 풀배팅 2일차였죠. 또 그 풀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제는 제대로 걸렸어요. 제가 풀배팅한 종목 중에 급등하는 종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오늘 수익이 이 1,000만원 가지고 하루 수익이 80만원 나오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것도 12종목인가 13종목으로 나눠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이 나온 거는 진짜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지 저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한 종목에 그 유신이 2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쫙 열 몇 종목 가지고 있었는데 막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운도 좋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이런 현상이 주로 일어나거든요. 오늘 그 예를 들어보자면 이거 하나 오늘 운이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머큐리 같은 종목이 있을 때
다른 때 같으면은 이 3분봉입니다.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딱 팔고 나면 이렇게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매도 주문 넣어놨다가 매도 안 하고 매도 주문 취소 딱 했는데 갑자기 탁 튀어 올라가지고 위에서 이제 좀 팔아먹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그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티플렉스 같은 이 종목도 그냥 그 별 뜻 없이 그 생각도 못하고 샀는데 나중에 사고 나니까 뒤에 가서 이게 원전 관련주로 또 그 기사가 나오면서 그냥 확 끌어올려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이 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뭐 되게 많이는 오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그 제가 수익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가진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상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풀배팅입니다. 1112만원을 현금을 지금 647원밖에 없습니다. 1112만원 풀배팅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종목으로 오늘 그 다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진 것 종목부터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요 밑에 두 개는 오늘 신규로 매수했는 종목이라고 지금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해놨고요. 그다음 위에 있던 요게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요중에 이제 그 색깔 바꿔놓은 거는 오늘 중간에 매도했는 종목들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종목을 그 비중을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 있었는데 그거 뭐 50만 원 더 잡고 50만 원 뭐 이익 실현하고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종목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그 가장 저한테 하이라이트 좋았던 종목은 유신입니다. 아, 정말 이 종목에서 오늘 그 제대로 걸렸어요. 유신은 그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에 계속 그 애착을 가지고 어제 비중을 200만 원을 가져갔던 이유는 오늘 그 50만원 지익 실현했는데도 수익이 50만원 돼갖고 다시 또 200만원이 맞춰졌어요. 어제 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일단 제가 그 유신이라는 종목을 좋게 본 이유는 네옴시티 부분은 지금 그 아직 재료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직 사우디를 출발 안 했죠. 11월 4일인가 3일인가 하는데 그 갈 때까지는 재료가 살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에 거기 그 건설 관련한 장관이 방한한다는 뉴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연히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 네옴시티가 그 아주 길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아주 높은 그 벽처럼 이렇게 쫙 길게 바다 옆에다가 쫙 이렇게 이제 건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설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빈살만 왕세자가 하겠다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분도 이 좀 뭐 태양이 밑에 안 비치 그 햇빛이 안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단점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공사한다면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건 웬만하면 다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옴시티 중에 대장을 보통 한미글로벌로 대장을 잡아서 보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한미글로벌은 50만 원만 가지고 있었고요. 요것도 수익이 조금 나갔고 지금 64만 원 정도 됐는데 유신을 집중해갖고 제가 배팅을 많이 했던 이유는 유신은 현재 사우디의 거기 네옴시티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현대건설인가 거기 그 터널 공사 같은 거를 수주해 가지고 이제 기초공사 같은 걸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는데 이 유신은 그 지난번에 거기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네옴시티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근데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좀 비밀스러운 뭔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공사 100억짜리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사를 하긴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이 공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뭔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에서 그거 뭐라 하는 거 있죠. 이걸 말해버리면 안 되는 상호간에 계약할 때 이 계약에 대해서 그 특히나 애플하고 거래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애플이 만약 부품업체하고 그 애플카 할 때 우리나라에 와갖고 이렇게 협상하다가 이 정보가 거래한다는 게 오픈되면 계약이 취소돼 버리는 이런 조항을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대충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이게 계속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좋게 봤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구체적인 건 그 잘 없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화 엔지니어링 같으면
네옴시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회사하고 협업해가지고 네옴시티의 공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유씨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 이 부분 포함해갖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이 봤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래서 얘를 200만원 질렸는데 오늘 운 좋게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근처에서 급등하는데도 그냥 안 팔고 넘어가면 조금 그렇잖아요. 혹시 내려가면은 되게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조금만 팔자 뭐 이런 관점으로 팔았는데 유신을 팔아먹었거든요. 나오죠. 50만원치만 판다고 팔았습니다. 실제로 50만원보다 더 팔렸을 건데요. 58,600원에 58,600원이니까 여기에서 50만원치를 팔았습니다. 수익까지 포함하면 50만원보다 더 됐겠죠. 이게 30%니까 50만원에 30%면 15만이니까 65만원 정도 이익 실현이 됐겠죠. 여기에서 팔렸습니다. 저는 이거 급등하면은 상한가에서 주문 안 넣고 상한가에서 약간 밑에 한 두 틱 밑에다가 주문 넣습니다. 왜냐면 상한가 못 찍고 내려와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상한가에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뭐 조금 덜 먹어도 된다. 요거 한 두 틱 정도면은 몇천 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밑에다 주문 넣는데 58,600원에 상한가가 오늘 58,700원이니까 100원 사게 넣었는데 요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65만원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팔고 나서 뒤에 쭉 내려가고 좀 밀려버리긴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오늘 수익의 상당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은 현재 팔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또 200만원입니다. 수익이 나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은 비중이 50만원 밖에 안 되니까요. 이건 팔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잡을 때부터 50만원 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서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옴시티의 대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잘 가는 종목이 또 잘 갑니다. 또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고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도화 엔지니어링은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0.89%에서 못 따라 올라갔습니다. 요건 아마도 도화 엔지니어링은 네옴시티 쪽보다는 네옴시티에 뭐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분류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에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모라든가 현대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도화 엔지니어링은 못 따라 올라간 유신이 상한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뉴스 나오면 도화가 급등하고 유신은 못 따라 올라갑니다. 유신은 네옴시티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처럼 유신이 급등하면 한미글로벌 유신이 같이 가는데 얘는 못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한국종합기술은 한 5% 정도 올라가죠. 요건 유신하고 거의 같은 계열로 움직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네옴시티 뭐 한다 이런 구체안은 없지만 대체로 유신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그런 게 가덕도 신공항 쪽에서도 유신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묶여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저렴하죠. 7,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유신이 계속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팔았다 샀다 몇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50만원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글로벌하고 유신하고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요렇게 네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오늘 팔았던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에버다임하고 그 다음에 데모하고 현대두산인프라 요거는 이익 실현했습니다. 좀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았습니다. 요거는 요건 이제 왜 팔아버렸냐면 제가 팔아 보여드릴게요. 데모를 제일 먼저 팔았네요. 그 중에는 데모를 1,750원에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 그 가격이 얘는 별로 못 올라갔었어요. 1,750원에 팔았고요. 데모를. 그 다음에 현대두산인프라는 5,900원에 뭐 거의 지금 제가 파는 가격이 고정되네요. 위치가. 그 다음에 현대에버다임은 8,440원이니까요. 요건 조금 일찍 팔아갖고 여기쯤에서 꺾이기 전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종목 팔았던 거는 오늘 올라가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아니고 네옴시티 쪽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비전이 없어서 팔았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언제든가는 갈 겁니다. 가는데 우선 네옴시티 쪽으로 가고 다른 종목들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건설 쪽에
너무 많은 종목을 가져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세 종목을 이익 실현하면서 그냥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중에는 그 기계 장비 중에는 현대 두산 인프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강한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올라가기는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약간 쉬었다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요거 이익 실현하면서 얘가 대장이니까요. 대모하고 현대부다임 이렇게 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오늘 이익 실현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재료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태양광 쪽으로 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거의 뭐 약간 수익 보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리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수익 올렸던 KGETS는 비중을 좀 높여가지고 200만원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요거는 오늘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갔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만큼은 이렇게 누르는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끌어올리는 세력이 아니고 얘는 보시면 여기서부터 내려갈 때 특별한 악재가 물론 이제 상용차 인수권으로 해갖고 밀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내려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이전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 앞쪽에 보시면 주봉으로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4,000원이죠. 24,000원에서 거의 뭐 만원 올 때까지 제대로 반등함은 없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서까지 내려오는 것만 봐도 거의 24,000, 25,000원에서 14,000원 정도니까요. 반토막 날 동안에 올라간 거 없이 그냥 계속 내려갔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정말 기가 찰 정도로 쭉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흘러내리는 거 보시면 그냥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이거는 그냥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 종목 컨트롤하는 세력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매도 잔량을 쌓아가지고 못 끌어올리게. 그러니까 이 호가창에서 매도 잔량을 확 끌어가지고 못 올리게끔 계속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만원까지 비중을 높이긴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상용차가 정상화되는 듯한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와가지고 그 재료로 밀어 올렸는데 저는 그 뉴스를 좋게 봤거든요. 호재성으로. 재료는 좋았는데 세력이 끌어올리는 걸 막기 위해서 눌러버렸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계속 가면 시장이 좋아지면은 더 이상 못 누를 겁니다. 방향을 돌려놨고 이 지금 상용차 정상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 종목 자체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게 보거든요. 실적 보시면은 부채 비율, 유보율도 그렇고 유보율이 지금 3,000% 정도 되죠. 돈을 자꾸 많이 버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200억입니다. 매출 1조에 영업이익이 1,200억입니다. 이런 회사 상용차 인수 안 했다면요 지금 한 2만원까지 갔을 거예요. 상용차 인수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밀려버렸는데 그래서 이 좋은 실적에 상용차가 또 정부에서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정상화 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투자만 많이 한다면 전기차 쪽으로 해서 상용차는 옛날 또 디젤 엔진 쪽으로 해서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누르는 꼬리는 좀 억지로 누르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만 맞아지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항복을 하게 되면 급등하는 모습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승부 걸어보자 그러고 이제 붙은 겁니다. 웬만하면 세력들이 끌어내릴 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번만큼은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위쪽으로. 누가긴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까지, 한 12,0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2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좀 벌었던 거 오늘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팔고 사고 하는 바람에 약간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KGETS는 200만원 현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 태경 BK는 제가 되게 갖고 싶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요거 100만원 요거도 마찬가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00만원 어제 50만원 가지고 있다가 50만원 더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태경 BK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 클래시스도 그냥 이거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이거 팔았다가 다시 잡았는데 3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좀 힘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5만 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만 명 정도 늘어났답니다. 확진자 급증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급등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좀 말이 좀 옆으로 돌아갔는데요. 진단키트가 그 확진자가 급증했으니까요. 10,000명대에서 50,000명대면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또 팬데믹 현상이 오는 것 같은데 진단키트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만 이 휴마시스가 지금 대장인데요. 얘가 그 경영권 분쟁을 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이게 여기 있었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했을 겁니다. 확 찔렀을 건데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해갖고 이만큼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진단키트 호재 떠도 이제 그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 못 들어가니까 다른 건 들어갈 게 없었어요.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확진자 늘어난다고 이 엑세스바이오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SD바이오센스가 오늘 그나마 괜찮아 보였는데 얘는 봉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들어가면 또 되게 그 지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들어갈 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안 잡았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저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중국도 지금 난리죠. 거기 무슨 흔한성인가 거기에 그 애플 공장에 직원들이 봉쇄될 줄 알고 전부 그냥 대탈출을 해버렸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 뭐 한 10km 되는 거리, 한 10km, 20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봉쇄대가 갇힐까 싶어갖고 그 정도로 지금 중국도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상당히 지금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예 막 오픈해버리면 걸려도 이제 내성이 생겨가도 되는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걸려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다 이렇게 갔죠. 그래서 중국 쪽도 확진자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확진자 늘어나면 여행 관련주하고 또 이 화장품 관련주가 약간 타격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차 안보라고 방향 돌리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그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를 어제 50만원 갖고 넘어왔다가 팔았다가 다시 요건 그냥 돈이 남아있길래 30만원만 현재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또 좋았던 종목이 머큐리입니다. 이 머큐리는 어저께 제가 방송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머큐리 잡는 이유를 설명드릴 때 그 말씀 드렸는데요. 네옴시티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패키지로 수출하는 그런 건설 수주를 따더라도 패키지로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상황 급등할 때 이때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를 건설한다면 단순히 건설회사만 가서 건설해주는 게 아니고 건설하면서 5G 통신도 그냥 다 건설하고 뭐 도로 교통부터해서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세트로 수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 나오고 5G 관련주 중에 이 통신 쪽에 이쪽에 관계되는 회사가 얘하고 얘 두 개입니다. 머큐리하고 엔텔스입니다. 근데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뉴스에 엔텔스보다 머큐리가 훨씬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설명 보면 대충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통신 관련주 중에는 5G 관련주 중에는 실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제가 또 실적 좋으면 또 사는 편이라서 유동 물량도 650만 주기 때문에 이 재료만 맞아지면 급등할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설명 보면은 통신용 광 케이블, 뭐 유럽,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에 지속 판매 이렇게 하니까 대충 이게 매치가 되죠. 사우디에 충분히 할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이게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게시판 들어가니까 제가 어젠가 이거 잡을 때 그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 네옴시티 쪽에 같이 이제 수주하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뉴스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기자가 이제 그런 식의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 놀래가지고 확 끌어올렸는데 보시면 그 뉴스 보고 이제 확 끌어올려가지고 쭉 눌러가지고 당겨 올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대장인 유신이 상한가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만약 대장 유신이 상한가 들어갔으면 오늘 머큐리가 급등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위에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는데요. 대장이 못 가는 바람에 밀려가지고 꼬리 달고 이렇게 끝이 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200만원 잡았다가 이렇게 또 꼬리 달면은 뒤로 약간 밀릴 수 있기 때문에요. 100만원 줄여갖고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는 100만원 이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큐리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요게 이제 기존 가지고 있던 설명 다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신규로 잡았던 게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종목인데 이게 히토류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유니온하고 뭐 동국 RNS 히토류 관련주 밀리면서 딸려 내려갔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제 방향을 돌렸는데 잡았다가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마지막 종가 때 잡아가지고 제가 매수한 가격이 돼버렸는데요. 이거 잡을 때는 그 잘 잡았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거도. 오늘은 대체로 운이 좋았습니다. 티플렉스 매수를 얼마였냐면 4,240원이었거든요. 여기쯤에서 매수했습니다. 여기쯤에서 그냥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이길래 실적도 좋은 종목이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겠지 그러고 원전 쪽으로 생각도 안 하고도 매수했는데 이게 원전 그 밸브 니켈 쪽 담당이기 때문에요. 원전 밸브 쪽으로 이 뉴스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그랬냐면 이때 상하 급등할 때 이 급등할 때 원전 테마로 해가지고 원전 밸브 쪽으로 해서 급등했었습니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이게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용 부담을 해갖고 못 올라가고 밀려갖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회사가.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니까 원전 테마에 들어가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잡았다, 운 좋게 잡아갖고 위에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거 지금 150만원 오늘 그 신규로 그 티플렉스에 편입을 했고요. 오늘 그 원전 관련주 보시면 한전기술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산업도 거의 뭐 27%고 두산에너밸리 19%고 원전 테마가 오늘 급등하는 날이었거든요. 한전기술이 대장이고 한전산업, 두산에너밸리, 한전 KPS 한전 들어가는 종목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뉴스 뭐가 났냐면 어제 나왔던 뉴스는 그 어제 원전주가 밀렸던 거는 폴란드에 원전 수출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 업체한테 그 밀려가지고 탈락했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제 실망해갖고 하락했었죠. 근데 그 밤에 이제 무슨 뉴스가 났냐면은 그 폴란드가 원전을 두 파트로 나눠서 한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게 있고 두 파트가 있는데 정부 주도하는 원전은 미국 업체가 할당이 됐고 민간 업체 쪽에서 하는 원전은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원전 실패했다 그래갖고 내려왔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뒤집어져 버렸죠. 그래서 급등해갖고 오늘 그 한전기술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전 관련주 테마가 이 테마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폴란드 부총리인가 누가 방한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전 테마가 지금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폴란드에 원전 수출하려는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 재료가 올라갔는데 이 너무 높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한신기계 이런 거는 옛날에 대장이었죠. 이게 이 회사가 뭐 컴프레셔 이런 회사인데 이게 뭐 원전 수출한다고 해서 이게 뭐 컴프레셔까지 사갖고 이 회사 거 사가 들고 가고 이렇게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쪽은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은 보성 파워텍 이런 거 이건 원전에 그 송전탑 같은 거 짓는 건데 이게 폴란드에 건설하는데 그 폴란드의 업체들 많이 있을 건데 굳이 이 회사가 그까지 가서 송전탑을 그 철탑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 회사까지 들고 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좀 다르게 한전 기술 뭐 한전에서 이제 이걸 그 수주하니까요. 이런 회사도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밸리 이건 아마도 제 짐작에 그 터빈 원자력에 들어간 터빈 엔진 같은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건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움직였고 다른 쪽은 그냥 얘가 원래 대장이니까 이런 의미로 막 간 것 같아요. 그리고 G2 파워도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원전으로 분류되는 이유 자체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밀리죠 또. 근데 왜 티플렉스는 잡았느냐 하면 이건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밸브니까요. 그 원전 지으려면은 밸브는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실적도 좋고 그래서 뭐 요거는 정도는 따라가지 않겠느냐. 뭐 20% 넘어간 거 이런 거 들어갈 입장이 못 됐습니다. 오늘 급등해 버려 가지고 여기서 못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티플렉스로 그냥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이 또 되게 많네요. 일단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잡았던 게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 지금 제가 얼마치 잡았냐면 100만원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온테크는 이거 시간의 거래에서 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한번 볼까요? 단일 현재가 시간의 거래가 어디가 붙노? 강하죠. 이 종목은 참 특이한 게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잘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되냐면 벳셀이라는 종목하고 지금 연결이 됩니다.
베셀이 대장이거든요. 얘 상한가 들어가면 제 따라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드론 관련주인데요. 드론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때입니다. 이날입니다. 10월 20일 날, 그 전날 아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 종목이.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갭으로 뜨고, 갭으로 뜨면 누른다 해갖고 눌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데 갭 뜨니까 또 눌렀고요. 그런데 오늘은 갭 떠갖고 누르려고 막 눌렀는데, 이게 아침에 갭으로 떠가지고 계속 눌렀죠.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막 눌렀는데, 이게 왜 못 눌렀냐면, 베셀이라는 종목이 확 치고 올라가 버렸어요. 뒤에 10% 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올라가 버리니까 얘가 대장인데 대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니까 누르다가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뒤로 튕겨 올라간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 베셀을 안 잡고 네온테크를 잡았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장 일수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때 움직일 때 보면 강하게 움직이죠. 네온테크 움직이는 거, 네온테크는 좀 뒤에 움직였고 얘가 강하게 움직였죠. 이 관계되는 드론 관련주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 개 중에, 지금 다 잊어버렸네요. 반도체에, 맥커스, 요것도 아마 시간에서 조금 올라갈 겁니다. 요것도 얘는 반응이 없네요. 요것도 반도체인데 드론 쪽으로 분류를 보통 해주는데 일단 요거는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 빼고요. 그러니까 오늘 베셀이 강하게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네온테크 요거 누르다가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땡겨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대장으로 보는 베셀을 안 잡고 저걸 잡냐면 저는 일단 실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뭐 드론에 들어가는 뭔가 중요한 걸 하는 것 같은데요. 유동 물량이 800만 주 이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적자 나오는 회사는 웬만하면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네온테크는 적자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 보고 그리고 가격이 또 여기 3,700원이니까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좀 덜 가더라도 2등주라고 하더라도 적자난 회사는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온테크가 3.7%인데 베셀이 6.4%죠. 얘가 이제 상한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만약 얘가 상한가 들어가면 네온테크도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럼 만약에 네온테크가 상한가 들어간다면 저는 일단 팔아먹을 생각입니다. 그냥 챙기는 게 좋다 이런 관점으로 상한가 안 들어가면 계속 들고 갈 겁니다. 내일 상한가 들어가면 갭 뜨면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챙겨버리는 거고 뭐 한 3-4% 뜨면 쭉 밀어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추가로 티플렉스하고 네온테크 추가로 잡아가지고 합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늘은 10종목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웬만한 건 다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좋게 보입니다. 제가 보는 것 중에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코스닥을 473억 오늘 거래소는 또 4,900억이나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면 지수는 웬만하면 꺾이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대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올라갈 때 계속 팔죠. 오늘 같은 날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이제 개인이 팝니다. 근데 이럴 때는 지수가 잘 안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지금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지수가 뒤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있는데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내일 모레 11월 3일 새벽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0.5포인트일 가능성이 높겠고 0.5포인트 된다면 시장이 호재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나스닥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까지는 계속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11월 3일 날 연준에서 0.75포인트 인상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11월 3일 날 아침에 장 열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던져야 되겠죠. 그건 이제 제가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일단 풀배팅으로 계속 오늘 이제 풀배팅 3일차입니다. 계속 이 방향으로 못 먹어도 고라는 개념으로 풀배팅으로 계속 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좋게 생각되는 거는
예전에는 여기서도 그랬었는데요. 지수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고 풀베팅이다 그러고 질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에 수익을 못 올렸습니다. 제가 종목 잘못 잡아가지고 지수는 올라갈 것 같아서 풀베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잡으니까 제가 가진 종목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라간다 싶을 때 풀베팅 하면 제가 가진 종목이 잘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운이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첫날인데요. 의미 있는 수익이 나왔고 이제는 좀 약간 이게 벌게 되면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포크판에 예를 들자면 이 도박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심리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대요. 포크판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5명이 포크를 치면 내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으면 웬만하면 죽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를 6장을 받고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그림이 넉 장이 들어왔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배팅을 치면 내가 미천이 작을 땐 죽습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마지막 못 떠버리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높아도 이제 물론 이제 그걸 다 해야 되겠죠. 바닥판에 깔려 있는 패를 다 무늬를 다 보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한 무늬에 크로바가 그림이라 치면 크로바가 전부 14장이면 지금 내 손에 든 거 넉 장하고 나머지 깔려 있는 거 다 계산했을 때 남아 있는 게 한 뭐 5-6장 된다. 확률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없다. 이거 다 계산합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배팅을 따라가느냐 마느냐에서 상대방이 배팅을 확 치면 돈이 작을 때는 죽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못 떠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요. 무조건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근데 미천이 좀 돼갖고 좀 벌리면 안 죽죠. 이거 먹으면 이제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뜨면 다 먹는다 이런 관점이니까 그럴 때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투자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게 제가 배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벌어놓으면 이제 물론 저건 해야 되겠죠. 위험 관리는 해야 되겠죠. 그냥 몰빵 이렇게 안 하고 한 10종목 나눠 갖고 100만 원씩 쫙 뿌려 놓으면 위험 관리는 되니까 이렇게 해서 웬만하면 이제 자신 있게 배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달에는 제대로 된 어떤 배팅을 한번 해서 따고 읽고는 운이 좀 작용해야 되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적어도 자신 있게 배팅해가지고 잃더라도 자신 있게 배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좀 길게 했는데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 방송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